이호섭 추진단장님께서는 현재 한국 CCUS 추진단에서 단장으로 계십니다. 단장님께서 국내외 CCUS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 CCS 추진단을 맡고 있는 이유섭입니다. 예, 저 화면이 잘 보이시는가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단장님 화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드렸는데 아, 공유되어 있는데요. 예,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 CCS 추진단을 맡고 있는 이유섭입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우리 CCUS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저장된 CO2가 안정적으로 잘 저장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더 일반적으로 CCUS가 어떤 것이고 CCUS 산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CCUS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CCUS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없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장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뭐 고갈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인중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포집된 탄소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활용하여서 그것을 다른 제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화학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연료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강무탄산을 통해서 건설사대로 변환시켜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이나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장소라든가 활용처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송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같은 경우, 육상이라든가 이제 근거리 해상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송을 하고요. 아니면 더보다 먼 거리 수송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액화 운반선을 통해서 수송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 CCUS는 포집부터 수송, 저장, 활용이라는 이런 다양한 밸류 체인들이 결합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CCUS를 이제 말을 하게 되면 크게 일반인들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CCUS는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린워싱에 대한 사업이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안정된 사업이냐.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너무나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CCS 사업이 이제 어떻게 처음에 나오게 됐냐 그러면 CCUS 사업은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제 EOR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나온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CCUS에 나오는 포집 기술과 저장 기술은 원래 포집 기술은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은 석유가 가스가 생산을 하게 되면 석유 가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 아니면 황화수소, 질소라 같은 것들이 불순물들이 같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을 이제 옛날에는 그런 불순물들을 주로 이제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유전 영화 보시면 항상 유전에는 보면 불꽃이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이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주로 태우는 것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태우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그거를 분리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기술이 이제 포집 기술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석유 가스가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하의 이제 땅 속에 있는 높은 압력과 지상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생산이 되니까 그러면 생산이 점점 됨에 따라서 압력이 감소되니까 그 주로 이제 물이라든가 가스를 주입해서 땅속의 압력을 높여주면서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주입했고 또한 이산화탄소는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석유랑 가스랑 서로 밀접을 섞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O2와 하이드로카본이 섞임으로써 보다도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석유 해수 증진으로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주입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그뭐 EOR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나오는 탄소를 그냥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보다는 이제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산업의 난감축 사업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드 투 어베이트 인더스트리 난감축 사업에 대한 CO2 감축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 CCS 같은 이런 탄소 중립의 목적으로 가는 이제 CCUS 사업들이 더 이제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탄소 순환 경제라고 카본 서큘라 이코노미 말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제품을 활용한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제품으로 씀으로써 다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이제 DAC라는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는 기술로서 다시 포집을 하고 이 포집된 탄소를 다시 제품화시켜서 활용하게 되면은 더 추가적인 탄소의 배출 없이 계속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산업 구조 안에 내에서 우리가 산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감축의 수단으로서 이제 DAC가 이제 미래 기술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이것이 보면 어떤 CCS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CCS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미 이제 프루브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초기에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포집 기술은 여기 보시는 마치 이제 천연가스 프로세싱 결국은 이제 그 불순물 제거라든가 분리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주로 많이 포집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하늘색의 파워 그러니까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블루수소 이제 보라색이 있는 블루수소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포집들이 더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이게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가 많이 되었지만은 향후에는 감축의 목적인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데디케이티드 지오로지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갈된 육가선적이라든가 아니면 대염층에 주입하는 결국은 이제 탄소를 이제 그러니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저장으로 이제 갈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CCS에 대한 기술은 이미 이제 프루브된 기술이고 앞으로 더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해서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CCUS에서 그러면 이 넷째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CCUS가 얼마나 이제 필요한 기술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뭐 IAEA 자료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블룸버그 NEF 자료에서 나온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좋은 것은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뭐 최근에 뭐 점점 이제 뭐 에너지 수요는 좀 높아지고 또 최근에는 또 AI라든가 이런 것들 따라서 또 그런 데에 대한 전력의 소요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무탄소 전원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존의 원자력도 물론 써야 되지만은 합수연료 발전을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CCUS밖에 없고요. 그에 대해서 한 14% 정도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CCUS로
이산화탄소를 14%는 제거해줘야 된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결국 단위 기술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세계 사정과 이제 국내 사정을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과연 국내와 세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CCUS가 아까 앞선 그래프에서 14% 정도의 할당을 그 정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양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2050년까지 연간 약 1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 포집 CCUS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마치 엄청난 양의 이 탄소를 포집해야 되고 이에 대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전력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력에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거는 이제 이코노믹 트랜지션 시나리오라고 이게 한 2.5도씨 정도 갔을 때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이제 넷제로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넷제로 시나리오 봤을 때 82% 정도가 재생에너지가 한다고 그러고 이제 9%가 그 원자력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전히 9% 정도는 화석연료로 써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CCS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산업 난간축 사업입니다. 보시면 뭐 철강이라든가 비철금속, 시멘트, 케미칼에서는 물론 뭐 전기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소환원 전차 이런 걸로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그 여기서 보시면 약간 녹색, 연한 녹색으로 보시는 부분, 상당한 양 부분은 CCS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뭐 수소도 있지만은 수소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블루 수소, 그린 수소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이 좀 재생에너지가 비싼 나라에서는 여전히 블루수소가 밖에 없다 그러면 블루수소 역시 수소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런 CCS가 이런 그 난각축 사업에 대해서는 큰 어떤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저탄소 제품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뭐 CCS의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여전히 뭐 CCS가 그렇게 싼 기술은 아닙니다. 보시면 같이 이제 뭐 50불부터 뭐 200불 넘게까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이제 그 비용적인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주로 이제 포집에 대한 비용의 차이가 많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포집하는 대상이 CO2의 농도가 높고 또한 불순물이 적은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CO2의 이제 그 포집에 대한 비용이 있고 이런 비용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크게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이제 비싼 쪽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내추럴 가스 파워 결국은 이제 천연가스 발전을 하게 되면은 뭐 배가스 농도가 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가스에 대한 그 농도가 낮다 보니까 가장 이제 비싸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뭐 보고 있는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되고 있는 수소 여기 보시면 이제 ATR, SMR인데 보시면 수소 부분이 여기에 저 100불 정도 언저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그 모든 좀 CCS 사업이 좀 블루수소에 좀 된 이유가 아무래도 블루수소가 CO2 농도도 높고 그다음 그게 나오는 불순물이 적다 보니까 이제 CO2 농도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 파워가 그다음에 좀 이제 비싼 옵션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에탄 클래킹이라든가 천연가스 분류 용도에 나오는 부분이 제일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포집 이제 현재 비용은 이제 비싸지만은 결국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대용량화 되면서 이제 비용은 점점 이제 낮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CCS 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탄소의 가치가 이제 언젠가는 점점 비싸지면서 만드는 어떤 그 시대가 되면은 결국 CCUS는 보조금 없이도 자발적으로 상업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요 옆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각 지역별로 CCS 비용과 현재의 탄소 가격에 대해서 플라팅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북미라든가 이제 유럽은 지금 현 자체로도 지금 탄소세가 뭐 50불, 73불 상태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CCUS 산업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현재 비용과도 차이도 적고 앞으로 조만간 곧 상업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아 퍼시픽 지역은 이런
탄소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좀 낮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8,000원, 9,000원, 10불 이하인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땐 11불 되다 보니까 이런 아시아 퍼시픽이 이제 유럽이나 이제 그 북미 지역에 비해서 CCUS 환경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탄소의 가치가 아직까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완전한 이제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 가치가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정부의 지원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US가 이제 뭐 다른 우리가 이제 탄소 감축 수단과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뭐 단순히가 탄소 1톤을 줄이는데 CCUS가 싸냐 아니면은 재생에너지 싸냐고 봤을 때 단순히 탄소 감축의 관점을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가 더 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산업들, 그러니까 철강, 시멘트, 정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까지 올 수 있었던 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CUS가 필요하고 또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CCUS가 탄소 중립이 되려고 그러면 연간 거의 100억 톤 정도가 이제 포집이 돼야 되니까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그 우드메키지 자료인데 2050년까지 약 1.2조 개의 US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반 이상이 지금 아시아 퍼시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비용들이 주로 이제 나오는 비용들이 주로 이제 한 50% 이상이 EPC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업들이 EPC, 석유화학에 대한 EPC라든가 그다음에 저 에카 운반선 같은 조선업에 훨씬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그 더 크기 위한 어떤 신규 새로운 산업에 대해 봤을 때도 이제 CCUS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세계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2019년, 20년 에너지 전환 시대부터 급격하게 지금 CCS 산업이 이제 크게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뭐 50개 사업에서 5,100만 톤 정도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S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안정되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빨리 이런 CCS 사업이 실증이 됨으로써 우리 뭐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이 CCS 산업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뭐 아시죠? 유럽이 그 CCS에 대해서 유럽과 이제 북미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북해 중심의 저장소가 이제 풍부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영국,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지금 많이 지용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어떤 저장권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국경 통과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덴마크의 벨기에 쪽에서 포집을 해서 뭐 덴마크에 주입하는 이런 이제 국경통과 CCS 사업 모델들이 많이 나왔고 이런 모델들이 결국은 이런 비슷한 모델들이 현재 아시아 퍼시픽 내에서도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아 퍼시픽 내에서는 그 한국, 일본, 싱가포르와 같이 포집 환경은 좋은데 저장소가 부족한 나라라든가 그다음에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배출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장소가 풍부한 나라들이 이런 국경통과 CCS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협력과 또한 보다 더 좋은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미국도 보시면 이런 미국 중부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휴스턴 텍사스 쪽에 걸프 오브 텍사스 쪽을 통해서 이렇게 CCS 사업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미국에서 많은 사업이 이제 이루어진 거는 이제 IRA라는 인센티브 제도가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가 나옴으로써 미국의 많은 그 블루수소, 블루 암모니아 사업들이 많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결국 이제 트럼프 정권이 와가지고 지금 에너지 트렌지 사업이 이제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뭐 정권 그 대선 선거 시에 또 계속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더 많은 화석연료를 이제 생산을 함으로써 그게 통한 이제 에너지 자립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이제 휴스턴 쪽에 있는 그 메이저 회사들이 이런 초기부터 이런 CCUS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집행을 한 상태고 예를 들자면 이제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미드스트림의 이제 덴버리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그 미국의 이제 휴스턴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기타 이제 인프라 시설도 많이 구축을 해서 그러면 블루수소, 블루 암모니아를 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지 않을까. 보시면 뭐 옥시라든가 쉐브론 이런 나라들도 현재 조금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해외가 이제 그냥 CCS를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결국 이제 이런 CCUS가 이런 에너지 전환 시대라든가 시대에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산업을 어떤 표준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 이런 것 쪽에 새로운 신산업으로 될 수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노르웨이 등 나라에서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많은 그 지원제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도 이런 CCS에 대한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뭐 어드밴스 CCS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LTD의 롱텀 디카보니제이션 옵션이라든가 이런 저탄소 발전 입찰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CCS 사업에 대해서 상당량의 어떤 지원제를 통해서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세계 그 트렌드를 봤다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CCS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블룸버그 NF에서 작년 11월에 만든 이제 자료인데요. 이제 보시면 CCS가 이제 41%가 이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글로벌로 봤을 때는 14% 정도였는데 41%라고 나왔는데 뭐 이런 숫자들은 우리나라 정책이라든가 어떤 데서 참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뭐 CCS가 41%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이런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숫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량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배출량에 대해서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 뭐 전력 기본 계획이라든가 다양한 계획들을 다 해보고 나서 남는 것들인데 그럼 남는 CO2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해보니까 그러면 CCS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적이라든가 계획에 나와 있는 탄소 저감 정책을 다 지용하고 남는 CO2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41%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는 숫자보다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을 해야 되는데 그 저감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서 가장 큰 것이 전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넷제로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 그 전 세계 평균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81%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 원자력에서 뭐 10%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7%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화석연료를 썼을 때 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그 CO2를 없앨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로는 이제 CCUS가 유일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41%라고 아까 처음에 앞선 장에 나왔던 41% 숫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CO2 전력 생산이 가장 큰 거고요. 물론 나머지 보시면은 시멘트, 그다음에 철강 이런 데도 보시면 철강도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뭐 수소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부분의 산업들이 결국은 이런 CCS 없이는 연결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CCS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좀 넷제로 달성이 어렵고 한 탄소 절감의 한 50%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신년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개통도 많이 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되면 유지를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런 사업에 대한 그 탄소 감축의 수단으로서는 좀 CCS가 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앞선 그 김정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CCUS가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목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 NDC 목표가 1120만 톤인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제로인 상태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2035년 NDC도 만들고 있지만 2030년 NDC에서 얼마만큼 많은 이제 CCUS가 담겨야지는 지금 현재 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내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포집 분야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현재 R&D를 통해 가지고 포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그 자체 흡수제가 3개나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 실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석탄 발전소 포집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산업계 포집들의 수요가 더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포집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 개발됐던 석탄 발전소에 대한 포집 기술을 빨리 국산화해야 되고, 또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이제 동서발전이 1메가와트급 지금 LNG 발전소 포집을 테스트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확실히 포집 기술들을 좀 더 상업적, 그다음에 저탄소 농도에 대한 그 포집 기술을 빨리 상용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포집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모듈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멤브레인을 통하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포집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장입니다. 저장은 지금 현재 뭐 저장 가능한 용량은 아쉽게도 동해가스 한 1200만 톤이 유일하고, 근데 우리나라 그 탄소 중립 목표에 따르시면 국내 3천만 톤, 해외 3천만 톤인데 3천만 톤을 주입하려면 한 국내에서 한 15톤 정도의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내 대륙붕의 서해, 남해, 동해에 대한 것을 됐을 때 뭐 유방성이 있는 구조는 뭐 7.35톤 있다고 이제 얘기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이제 주입 가능한 용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탐사라든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저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장소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10년이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런 저장소들이 2035년부터 주입할 수 있고, 그러면 2035년까지 그러면 포집 저장소가 없어서 하면 뭐 못한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 국내 저장소를 확보하기 전까지 해서는 좀 해외 저장 사업을 좀 같이 병행 추진해서 대규모 포집한 거는 국내 저장소도 동해가스도 좋지만은 일부는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호주에 있던 해외 저장 사업으로 같이 병행 추진해서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그 해외 저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MRB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 활용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 기반이라든가 보유 실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런 CCU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CCU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기술이 좀 더 개발 단계에 있고, 이런 CCU에 대한 그 인증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했지만, 이 CCU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탈탄소 산업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탄소 뭐 포집 수송 저장 같은 것들이라든가 다른 그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풍력, 뭐 태양광, 수소 이런 것들이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다 모든 것이 연계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허브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가지고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대규모 배출원과 저장소의 활용처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허브 클러스터가 좀 정부 주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